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인자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그림책은 덴마크 그림 작가가 쓴 잃어버린 토끼, 커피, 눈물꽃이라는 책인데 재능교육에서 나왔습니다. 베티나 비르키에르글, 안나 마르그레트 키에르코르 그림. 시작할게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은 카이고 할머니 이름은 게르다예요. 나는 두 분을 자주 뵈러 가요. 할아버지 집에는 햇빛이 잘 드는 온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온실에서 123가지나 되는 꽃을 키우죠. 그리고 꽃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어요. 학명으로요. 참, 할아버지는 나를 새싹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해요. 할아버지는 커피향을 좋아하고 할머니는 십자 말풀이를 좋아해요. 이른 봄에 피는데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생긴 꽃은 세 글자고 눈으로 시작해. 할머니가 십자 말풀이를 하다가 물었어요. 갈란투스 니발리스. 할아버지가 학명으로 꽃 이름을 말했어요. 할머니는 내기에 대고 눈풀꽃? 발음이 좀 어렵네요. 눈풀꽃이라고 속삭였어요. 나는 멋진 글씨로 눈풀꽃이라고 썼죠. 새싹아, 그런데 이제 너도 커피를 마실 때가 되지 않았니? 홀짝홀짝 과일 주스를 마시고 있는 나에게 할아버지가 장난스레 물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트림을 했어요. 아주 자그맣게요. 할아버지는 나한테 눈을 찡긋했어요. 할아버지와 나는 퍼즐을 좋아해요. 우리는 늘 모서리부터 시작하죠. 먼저 내 모서리를 다 맞춘 다음에 한 조각 한 조각 그림을 맞추어서 나가죠. 할아버지와 내가 특히 좋아하는 건 1000조각짜리 퍼즐인데 이번 퍼즐 그림은 눈 속에 있는 토끼예요. 할아버지는 내가 좀 더 크면 토끼를 기를 수 있을 거래요. 작고 귀여운 토끼요.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웠대요. 새싹아, 그 토끼 이름도 새싹이었어. 몸은 작고 귀는 길쭉한 그 녀석한테 딱 맞는 이름이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찡긋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십자 말풀이를 하면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향기롭지만 가시가 있는 꽃은 두 글자인데 나는 장미라고 쓰려고 미리 연필까지 지고는 할아버지가 학명을 말하길 기다렸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꽃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러다가 곧 내 이름도 잊어버리겠네. 당신처럼 영리한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할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낱말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가을이 왔어요. 나무들은 잎을 잃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낱말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낱말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 일을 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바쁠 정도였죠.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커피 마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커피잔이 아니라 포도주 잔을 식탁에 턱 올려놓지 뭐예요? 이제 커피잔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커피 마실 건데 웬 포도주 잔이에요? 할머니는 포도주 잔들을 치우려다가 하나를 그만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작은 식탁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하느님 맙소사,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하느님이 누구야?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다가 손을 베우고 말았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내게 사준 반창고를 가지러 갔어요. 어느새 겨울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독하니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할아버지가 따분한가 보다. 할머니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코로 시작하는 네 글자 꽃 이름을 찾아 십자 말풀이에 적었어요. 그 토끼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한테 불쑥 물었어요. 나는 토끼 그림 퍼즐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1000조각 퍼즐을 보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결국 퍼즐 조각들을 죄다 바닥으로 쏟아버렸어요. 화가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잘 자라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할아버지하고 전에 약속했는데도 말이죠.
내가 거실을 치우는 동안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나는 할머니에게 큼지막한 담요를 덮어주었죠. 그리고 나는 작은 담요를 덮었어요. 한밤중에 나는 잠에서 깼어요. 추웠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였어요. 할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온실로 가는 문이 열려 있고 찬바람이 싱싱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할머니를 깨워 함께 온실로 가보았죠. 123가지 꽃은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같이 모두 시들시들했어요. 내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듯이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눈에 찍힌 할아버지의 발자국이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자 바람이 발자국을 덮어버렸죠. 그런데 내 눈에는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낱말들이 보였어요. 이제 할머니도 그 낱말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외투도 입지 않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토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너는 누구냐? 할아버지가 나를 빤히 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새싹이. 내가 대답했죠. 아 맞다. 나는 토끼 찾으러 나왔어. 없어졌지 뭐야.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고는 눈만 꿈뻑거렸어요. 우리는 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타고 할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잔을 할아버지 코 밑에 대고 커피 향을 맡게 했더니 그제 할아버지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커피 마시는 것만 빼고 할아버지는 모든 것에 시큰둥했어요. 아, 꽃향기 맡는 것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 꽃을 돌보는 일은 할머니의 몫이 되었죠. 123가지 꽃 모두요. 학명은 하나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어느새 할아버지의 낱말 상자는 가득 찼어요. 하루는 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요. 어떤 파티? 저런 파티요. 나는 두 분의 결혼 사진을 가리켰어요. 우리 셋이서만? 네, 우리 셋이서요. 그리고 깜짝 선물도 준비해요. 깜짝 선물?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조그마한 걸로요. 나는 할머니에게 찡긋 윙크를 했어요. 나는 식탁에 예쁜 잔들을 준비했고 할아버지는 꽃병을 올려놓았어요. 우리는 옛날처럼 결혼식 파티를 했어요. 근사한 음악을 틀었고 할머니는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었어요. 할아버지는 노래에 맞춰 흥얼거렸어요. 우리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춤을 추었어요. 잠깐만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나는 상자를 들고 왔어요. 우와, 아주 잘생겼네.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상자에서 토끼를 꺼냈어요. 토끼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가만히 웅크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기다란 두기 사이를 간지려주자 좋아했어요. 이 녀석을 새싹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몸이 작고 기가 기니까 딱 좋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부터 아무도 나를 새싹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할아버지의 낱말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자는 나에게 언제까지나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치매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잘 들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굿나잇.